예전에는 채널 영상 중에 바탑 영상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바탑의 인기가 떨어져서 이 끝판왕 바탑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바탑에 대한 그런 흥미가 떨어져 버렸네. 바탑의 인기가 사라지는 게 이렇게 뭐 eGPU가 연결되거나 고성능의 그런 바탑을 만들려면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제작 의뢰를 맡기려면 돈도 많이 들고, 그래서 사람들이 바탑을 구매해서 하게 되면 뭐 월광보학 같은 고전 게임들 위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바탑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. 바탑 애호가로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,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 아쉽단 말이지. 사운드도 참 좋고. 아, 좋다.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닌텐도 스위치를 뒤에 결합해서 하는 이런 바탑도 있는데,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 결합형으로 하는 바탑 이런 거 나와 있었는데, 그런 걸로 하면은 배터리도 필요 없고 무게도 가볍고 예전에 그런 제품 많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까? 알리에서 예전에 본 거 같은데. 오, 아케이드 스틱. 그래, 이거네. 이거 10만원 스위치 라이트 OLED 2. 오, 다 되는 거네. 근데 10만원이면 좀 비싸다. 스위치 아케이드 2. 국내 제조사 조이트론의 스위치 아케이드 스틱이 69,800원? 이렇게 디자인도 조잡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. 그래, 이거다. 안녕하세요, 닥터케입니다. 바탑 애호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닌텐도 스위치 액세서리가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. 국내 게임 관련 제품 제조사인 조이트론에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가격도 알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,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뭐 그동안 여러 바탑 개조하고 파워키드 A12 특히 많이 개조를 했었죠. 그리고 뭐 아스트로시티 미니도 개조했었고 이그레투 미니도 개조하고, 그리고 이 일본의 바탑 장인이 설계한 이 제품까지 만들고 이제 바탑을 졸업하려고 했는데 요런 게 또 나와버렸습니다. 닌텐도 스위치 2가 있는 분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되겠죠. 닌텐도 스위치 지금까지 나온 격투 게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 6 같은 경우에도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, 내부에 뭘 넣어서 개조할 필요도 없고 뭐 배터리 회로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스위치만 충전해서 꽂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바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자, 과연 어떨지. 제품 특징 한번 보시면 닌텐도 스위치 1, 2 다 되고 게임 챗 버튼 뭐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, 그리고 액션 버튼, 빠른 연사, 플레이 중에 콘솔 충전도 되고, 스틱 신호 모드 전환, 아날로그로 아마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, 게임 카드 보관 슬롯 뒷부분에 있고 리셋 버튼도 있고 조립과 분해가 간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이게 어떻게 알리에 있는 것보다 국내 제품이 싼 건 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, 컨트롤 파트. 이게 버튼이 이게 몇 밀인가요? 이게 16mm인가요? 정말 작은데 버튼도 살짝 빡빡하긴 하네요. 근데 이 버튼은 교체가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옆면, 이건 설명서도 필요 없죠. 그냥 조립이 내부에 요런 기믹이 있습니다. 요렇게 노트북 배터리 결합하듯이 이런 거 정말 좋네요. 어디 가져갈 때는 이제 분해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이건 후면이겠죠. 게임 칩 넣는 곳. 이게 내부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빼면서 순서대로 끼면 되네요. 요거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케이블입니다. PC와 C2C 케이블. 아마 이게 뭔가 펑션이 안 될 때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들어있는 칸에 있는 거를 착착 순서대로 뽑아서 이렇게 결합하면 되네요. 요거는 이제 전면, 그리고 측면.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. 이게 뭐지? 하나가 더 있네요. 이거는 이제 스위치 원용입니다.
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고 스위치 1, 2로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아주 간단한 조립 보셨고, 자, 그런데 아니 이게 보통 스틱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손에 이렇게 감싸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하네요. 요거는 진짜 이렇게 작으면 기술 걸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, 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닌텐도 스위치 2 뭐 당연히 이렇게 보호 케이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합이 안 되겠죠. 여기 또 자석이었군요. 이렇게 보호 케이스 상태로는 안 들어갑니다. 상당히 자석이 착 잘 달라붙습니다. 네, 작동도 잘 되고. 자, 그럼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기술 잘 써지나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작아서 이거에 기술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그래도 기술은 나름 들어가네요. 네, 뭐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. 그리고 이 키도 지금 순서대로 이게 A, B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게 이유가 있네요. 스트리트 파이터도 이렇게 약중강 잘 되어 있습니다. 뭐 설정 따로 할 필요도 없고. 홈 버튼. 네,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. 뭐 악평이 상당히 심해서 기술이 거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됩니다. 그리고 터보 버튼 사용하는 방법은 터보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누르면 터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한번 또 누르면 해제.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죠. 네, Y는 이제 터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. 네, 터보 버튼을 이렇게 사용하고. 챗 버튼. 네, 요거는 이렇게 스위치 2에서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드. LS는 스위치에서 이 레프트 스틱의 기능, 그리고 DP는 여기 이 방향키, 십자키, 그리고 RS는 요 라이트 스틱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충전 여기 이렇게 하단에 있습니다. 이렇게 충전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스위치 2에서 사용을 해봤고, 이제 스위치 1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위치 1 그리고 OLED 화면 크기만 다르고 본체 사이즈는 똑같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제품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뭐 스위치 2도 그렇고 1도 그렇고 여기서 게임 칩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한번, 아무래도 오래된 격투 게임이 조금 더 컨트롤이 어렵죠. 지금 요즘 나오는 게임들보다. 스위치 1으로 바뀌니까 진짜 작아 보이네요. 이 베젤이 정말 커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바닥에 보시면 고무가 엄청 크죠. 그래서 잘 안 밀립니다. 상당히 안정적이고. 이게 좌우가 상당히 민감해서 좌우로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. 이렇게. 이거는 버튼 배열이 또 다르네요. 네, 그래도 기술은 이게 작은데도 상당히 잘 나갑니다. 기술이야. 네, 기술은 상당히 잘 되죠. 자, 근데 이게 정말 요렇게 잡고 게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홈키 뭐 이렇게 잘 먹고. 자, 그래서 요 정말 작은 요 레버 교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해가 상당히 간단하고 빨리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해되죠. 거의 탈부착이 한 10초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됐고, 이제 이게 레버가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세워놔도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각도가. 이게 이렇게 다 그냥 떨어져 버려서 나중에 고정은 본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네요.
네, 이게 상당히 빡빡하게 돼 있어서 네, 미니 전동 드라이버로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스틱을 꽉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면 빠집니다. 나사가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빠졌고, 자, 그래서 요거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프링도 교체를 해야 되죠. 레버가 커지면 이 스프링이 커진 레버의 장력을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탕볼은 여기를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돌려주고, 자, 그래서 여기 이제 사탕볼 대신 이 레버, 요 정도면 뭐 이제 상당히 길고 게임하기 좋겠죠. 장착을 하고 스프링 강력한 걸로 교체를 해서 네, 이제 이렇게 하니까 딱 좋습니다. 와, 진짜 차이 나죠. 그리고 이 스프링 탄성이 거의 없습니다. 이 스프링 그대로 사용하면 중립에서 돌아오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스프링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링크 남겨드리겠지만 다 구매하실 수 있고, 그리고 나는 봉이 안 맞는다, 무조건 사탕볼이어야 된다, 사탕볼 일반 사이즈 뭐 2그레2 정도만 돼도,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. 이게 너무 작죠 보니까. 네, 그래서 이 사탕볼을 써야 된다 그런 분들은 레버 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연장하고 사탕볼 끼우시면 높이 봉 타입과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상당히 높아졌죠, 아까 전에 비해서. 그리고 이제 여기 본드를 붙여줘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네요. 자, 이제 레버가 교체됐기 때문에 다른 게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뭐 격투 게임이야 진짜 많죠, 스위치에. 이 망할 키카드 나오지도 않네. 네, 이렇게 많은 게임들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, 그리고 뭐 SNK 게임 모음집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그야말로 바탑으로 활용하기 딱 좋겠죠. 캡콤 게임만 했으니까 SNK 게임을 한번 해보죠. 킹 오브 파이터 13. 미개봉이네요. 네, 또 요럴 때 뜯어서 해야지, 안 그러면 이거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뜯고 놔둬봤자 뭐 가격 오를 것도 아니고, 뭐 올라도 몇만 원 오르겠습니까? 코드가 있군요. 또 코드 이런 거 조심. 항상 제가 코드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는데 어차피 사용도 안 하지만, 킹오파는 뭐 94, 95하고 그 이후로 거의 해보지도 않았는데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스위치 2는 사고 거의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와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없었으면은 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. 기술이 진짜 잘 걸립니다. 네. 진짜 잘 되네요. 기술 잘 되네요. 사실 이 버튼 좀 작아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, 이 사이즈에 맞춰서 스틱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기술을 걸 수가 없는데,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모르나,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앞으로 이 스위치 2는 거의 바탕용으로 쓸 것 같습니다. 네, 필살기 진짜 잘 걸립니다. 뭐 진짜 거의 백발백중으로 걸리는 것 같은데, 모양도 훨씬 더 이게 바탑 같죠. 이렇게 뭐 요거까지 교체해서 닌텐도 스위치 2로 이 꽉 찬 화면 최고의 바탑이 만들어졌습니다. 사실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엄청난 게 또 숨어 있죠. 자, Y700 뭐 2세대건 3세대건 4세대건 상관이 없습니다. 살짝 더 크긴 하죠. 왜냐면 닌텐도 스위치 2 8인치이기 때문에, 엄밀히 말하면 7.9인치. 자, 요 Y700은 8.8인치이기 때문에
에뮬 끝판왕이면서도 이제는 게임 허브를 통해서 윈도우 게임도 되기 때문에 살짝 불안하긴 한데,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흔들리면은 또 타입C 포트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고정해주는 지지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스위치 아케이드 2 처음에 나왔던 요걸 좀 임시로 넣어서 나중에 요거 뭐 누군가가 3D 프린터로 만들겠죠. 이것도 네, 이렇게 넣고, 여기가 문제죠. 여기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네, 이렇게 꽉 차나면 8.8인치 인식도 바로 됩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PS2 버튼 소리가 조금 근데 신경 쓰이긴 하네요. 밤늦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뭐 안정적이죠. 이 정도면. 아, 그런데 이게 상단이 상당히 많이 가려지네요. 상단을 또 가려서 요거 빼니까 상당히 그래도 시원하고 좋죠. 하면 아, 기술 잘 나가죠. 지난번에 제가 이 Y700 리뷰할 때 키보드 케이스로 노트북처럼도 사용하고 G9 컨트롤러로 UMPC처럼도 사용하고 그랬는데, 이제 바탑처럼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게 지금 주인공이 원래 스위치 2였는데 Y700으로 바뀌어 버렸는데, 자, 게임 오브 뭐 제가 버추어 파이터 5는 해봤는데 안티 치트 때문에 실행은 안 됐는데 요거는 되겠죠. PS2 에뮬레이터에서는 자동으로 세팅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식이 안 돼서 설정을 해줬었는데, 여기서는 뭐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미친 성능의 스냅드래곤 A 엘리트 때문에 PC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엄청난 태블릿이 됐는데, 요게 또 이렇게 바탑으로 사용될 줄은 또. 아, 발이. 아, 여기가 있네요. 여기. 아, 진짜. 아, 이게 풍신은 잘 안 나가네요. 대각선 입력이 조금 덜 먹는 것 같습니다. 네, 요건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좀 하다 보니까 되네요, 이제. 아, 이게 발이 이쪽이 없어서. 아까 전에 스위치 1에서도 이게 뒤죽박죽이었는데 순서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, 조이트론에서 스위치 1 펌웨어가 추후 나온다면 요것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뭐 다른 에뮬레이터에서는 전부 다 버튼 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게임 허브만 조금 문제인데, 웬만한 격투 게임들 게임 허브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고, 세팅만 잘 해놓으면 진짜 거의 끝판왕 바탑이 될 그런 기기입니다. 3D 프린터로 요 앞에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위에 고정하는 거, 그 정도만 만들어줘도 Y700까지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 진짜 무적이 될 것 같은. 물론 이렇게 하려면 또 10,000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긴 하는데, 이 정도로 만들려면 아스트로시티 바탑처럼 뭐 정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 정도가 될 텐데, 요거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스위치 1으로 해도 되고, Y700 3세대 4세대 그런 제품 써도 되고, 엄청난 활용도를 지닌 그런 게이밍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. 요건 제조사에서 추가로 Y700용 이 커버를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요것도 더 짧은 걸로 해서 팔아야 되겠죠. 요 정도만 오는 걸로. 그렇게까지 되면 진짜 이거는 게이밍 액세서리의 끝판왕이 될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스위치 2가 있으면 그야말로 최고의 바탑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인데, 게다가 Y700까지 되니까 그야말로 세팅 잘 된 Y700 하나 있으면 G9 컨트롤러로 UMPC처럼 사용하다가 격투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여기서 하고, 그야말로 스위치 2라든가 Y700 2세대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스위치 아케이드 2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뭐 주문하면 바로 오고, 그리고 뭐 물론 작은 사탕볼이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요걸 사용해도 기술은 잘 된다는 점, 뭐 물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하겠지만, 네, 이렇게 개조까지 해놓고 나면 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바탑이 되는 거죠. 네, 아무튼 다양한 바탑을 그동안 개조하고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큰 만족감을 주는 바탑, 그리고 뭐 개조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스위치
Y712 혹은 Y700이 있으면 바로 바탑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스위치 아케이드 2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